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의 연소 특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위험물이 이제 불 나거나 아니면 불 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연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모아서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탄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연소에 대한 이론, 연소는 뭐고 각종 나오는 용어들이랑 각종 나오는 내용들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문제 6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약 10%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비율이 그래도 나중에 좀 비중이 좀 있죠.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가 탄다 라고 하면 이제 한자어로 연소라고 하죠. 자, 연소는 어떤 물질이 탈까요? 자, 타는 물질을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안 타는 물질은 당연히 연소라고 하지도 않겠죠. 자, 가연물이 어디? 우리 지금 다 지구상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서 뭐랑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현상입니다. 자, 이 연소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제 생각하거나 쓸 수 있습니다. 타는 물질을 우리가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이 말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연물이 뭐랑 만나서 산소랑 만나서 이제 열과 빛을 내는 걸 연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연물이 뭐랑 산소랑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이런 거랑 반응 안 합니다. 산소랑 반응을 해서 어떠한 걸 내야 돼요. 일단 산소랑 반응을 하면 우리가 산화라고 하죠. 산화 반응인데 우리 앞에서 일반화학 시간에 산화, 환원 배웠었죠.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산화를 하는데 꼭 뭐를 동반해야 됩니다. 자, 뭐랑 같이 해야 되냐? 열과 빛을 내야 됩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종이는 가연물이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열 내죠. 손 대면 뜨겁습니다. 그리고 빛도 납니다. 횃불도 그렇고 열도 내고 빛을 내죠. 폭탄도 그렇고 뜨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밝게 비추기도 하죠. 자, 철이 서서히 산화하는 현상. 철이 이제 녹슨다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산업에 이제 쓰이는 용도로 산화철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부식을 시킵니다. 자, 철이 반응식 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철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철을 만들어요. 개수는 안 쓸게요. 3산화 2철이나 4산화 제3철을 만드는데 자, 산소랑 결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철이 녹슬 때 열과 빛은 내지 않습니다. 그냥 철은 산소랑 반응을 되게 잘하거든요. 순수한 철은 반응을 얼른 해버린 다음에 열과 빛은 내지 않고 열이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만 빛을 내지는 않아요. 그냥 산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소라고 하지 않아요. 자, 연소의 정의를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물질에 이제 불이 붙은 거를 봤습니다. 가스레인지 불도 그렇고 종이에 불 붙은 것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집에 아니면 어디 건물에 불 난 것도 보신 적 한 번 좀 있으시죠? 자, 그때 이 연소의 색, 불의 색을 보고선 자, 지금 이제 저 불 난 곳 온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암적색부터 해서 여기 휘백색까지. 자, 적색은 빨간색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적색, 주황색 불. 이제 오렌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휘적, 밝은, 이제 빨간색인데 약간 밝은 색, 그리고 암적색, 어두운, 우리 명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빨간색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자, 우리 지금 필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색 기준, 암적색, 그리고 황적색, 또 휘백색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어도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렇게 고를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사지선 다해서 하나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세 개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그냥 뭐 암적색 정도 하나 알고 있으면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소 물질의 온도는 사실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으나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로 되어 있는 한옥에 불이 났다. 아니면 나무 장작이 쌓여 있는데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 온도가 1200에서 1300도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끝에 이제 있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촛불 같은 경우에 1400도 정도. 자, 우리 이제 용접할 때 아세틸렌 가스 많이 쓰죠. 아세틸렌 열고 산소 연 다음에 불 쫙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3000도가 넘어가요. 3000에서 4000도 정도 사이. 전기 용접, 전기 꼽아갖고 띡띡띡띡 용접하는 거 있죠? 3000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에 끓는 점 100도는 모르는 사람 당연히 없을 거예요. 자, 연소의 3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를 이제 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산점이라고 하거든요. 가연물과 산소 공급 원과 점화원이 있어야지 자, 불이 붙어요. 가연물부터 보겠습니다. 가연물 뭐냐면 자, 불타는 물질을 전부 다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가장 알기 쉽게 목재, 종이, 석탄, 플라스틱, 뭐 휘발유, 옷도 타고 사람도 타요. 전부 다 가연물에 들어가죠. 아무튼 타는 거는 전부 다 뭐다? 가연물이다. 뒤에 가서 좋은 가연물이 또 나오거든요. 타는 것 중에서도 잘 타는 게 있고 잘 안 타는 게 있겠죠. 아무튼 타는 물질은 전부 다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자,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 하나 더 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냥 좋은 가연물입니다. 잘 타는 물질이 있고 타긴 타지만 태우기 더럽게 힘든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 차이는 뭐냐면 자, 좋은 가연물의 조건은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 있죠. 종이컵에 불을 붙이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이터 갖다 대면 불 붙겠죠. 그러면 조금 약간 시간이 흐르면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사이에 무슨 과정이 있냐면 이 종이컵 불이 붙는 그 온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발화점, 착화점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온도를 올려줘야 돼요. 뭐가 올려줍니까? 라이터가 에너지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온도를 올려주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불이 붙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열 전도를 잘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른 물질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공기로 열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열을 꼭 갖고 있어야지 온도가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열 전도율은 작아야지 좋은 가연물이 됩니다. 한마디로 빨리 탄다, 잘 탄다, 쉽게 탄다.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열량. 일단 타기 시작했을 때 불이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방출해야지 좋은 가연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표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여러분들 한 권을 통째로 태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험물 기능장 교재 두껍죠? 그 한 번에 태우려고 하면 어때요? 라이터 한 번 당연히 절대 따라하면 안 되지만 라이터 가지고 불 붙이면 2, 3초 불 붙이는 거 갖다가 불 안 붙습니다. 두꺼워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전부 다 찢습니다. 찢어서 천장으로 만들어요. 어차피 천장이건 한 권으로 되어 있건 하나의 책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천장으로 찢어버린 다음에 전부 다 늘어뜨립니다. 방에다가. 그러면 면적이 약 1000배로 늘어나겠죠. 그럼 어때요? 그 종이 하나하나 얇아지기 때문에 좀 더 열을 가했을 때 쉽게 열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쉽게 올라가서 빨리 불 붙겠죠. 종이 한 장 라이터로 대보시기 바랍니다. 2, 3초 대고 있으면 금방 불 붙어요. 한 권으로 이제 불 지지고 있으면 안 붙죠. 그 차이입니다. 표면적은 넓어야지 불이 더 잘 붙어요. 통나무에 여러분들 라이터 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붙어요, 안 붙어요? 한 10초에도 불 안 붙을 겁니다. 그런데 성냥개비 불 붙는데 말고 반대로 불 붙이면 쉽게 붙어요. 더 얇죠? 더 얇으면 그만큼 표면적이 넓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면적은 넓어야지 불이 잘 붙습니다. 각 물질마다 산소와의 결합 정도, 친화력이 다 다르거든요. 이 물질 고유의 성질인데 당연히 산소랑 친하면 친할수록 불 더 잘 붙고 어때요? 확 금방 불 붙고 이제 더
빨리 연소되겠죠. 휘발유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산소와의 친화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냥 라이터 슬쩍 갖다만 대도 불 확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각 물질마다 이 착화점과 관계가 있거든요. 자, 어떤 물질은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불이 붙어요. 어떤 물질은 한참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라이터 갖다 대야지 불 붙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물질이 반응을 하고 연소를 한다는 것은 그 활성화 지점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가해주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라이터 불 아니면 횃불 아니면 이제 다리미 열 같은 이런 열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에너지. 자, 어쨌든 물질마다 고유의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지 활성화 에너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 있는 물질과 여기 있는 물질과 뭐가 더 연소 잘 되고 빨리 붙을까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물질은 에너지 조금만 가해줘도 불 확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지 어떻게 된다? 좋은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가연물의 조건 같은 경우에 기능장 수준에서 실기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필기에서는 거의 뭐 되게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쉽고 나머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 내용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잘 이해해 두시면 이 연소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한마디로 다 탄 물질입니다. 다 탄 거 더 태워봤자 안 탈 거 아닙니까? 자, CO2가 그래요. CO2는 탄소. 나무가 대부분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탄소가 다 타서 이제 이미 다 재가 돼버렸습니다. 재에다가 불 아무리 갖다 대도 안 타겠죠. 그래서 이미 다 탄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물로 볼게요. 물 안 타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물은 원래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한마디로 우리 이제 요새 수소 차량도 나오고 수소 연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수소를 태우면 물이 되거든요. 이미 수소가 다 탄 물질을 우리가 물이라고 합니다. 다 탔기 때문에 더 이상 타지 않는 거예요. 알루미늄도 뭐 금속이 타요? 라고 이제 위험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자, 알루미늄 2류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예요. 얘 타는 물질입니다. 이미 다 탔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질소 또는 질소 산화물. 질소는 산소랑 반응을 해요. 산화 반응은 하나, 열과 빛을 내는,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 가연물이 아니고 연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족 원소 화학대에 봤었는데 얘는 다른 물질과 산소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가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연물이 연소하기 위해서, 자, 연소란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산소는 어디서 오느냐? 자, 그 이야기죠. 공기, 산소 같은 말입니다. 공기 중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공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1%, 그 외에 기타 등등등, 뭐 미세먼지, 그리고 자, CO2 등등등, 자,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공기 중에 산소가 21% 아주 많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는 산소 공급원이 되죠. 산소 그 자체는 당연히 산소 공급원이 되고, 자, 우리는 위험물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질들은 산소 공급원이 되고, 자, 5류 위험물은 뭐냐면, 뒤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5류 위험물은 가연물이자
가연물이자 산소 공급원 둘 다를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자, 둘 다 할 수 있어요. 자체가 가연물이기도 하고 산소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물질에 타는 물질과 산소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불을 붙여버리면 이 산소가 바로 가연물과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연소의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러한 폭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폭발물들이 다 대부분 오류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다음에 뒤에 가서 오류 위험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산소 공급은 끝났습니다. 점화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도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산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 옷도 타고 제 머리털도 타고 저도 탈 수 있는 가연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저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불 안 붙죠. 자,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세 번째, 점화원. 이 가연물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연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자, 고온 표면, 다리미 있죠. 다리미 옷에다가 한참 대고 있으면 불 붙어요. 스팀 다리미 말고 그냥 우리 그거 뜨거운 열 다리미. 그리고 전기 불꽃, 뭐 예를 들어서 라이터 불꽃. 나화가 뭐냐면 나화가 그냥 생 불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횃불에 있는 그런 불꽃, 가스레인지에 있는 이런 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불 붙일 수 있죠. 가스레인지에다가 옷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불 붙을 거 아닙니까? 가스레인지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 점화원이 이 옷이 불이 붙을 수 있을 그 활성화 에너지까지, 이제 착화점까지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불이 붙는다. 그래서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4요소 너는 뭐니? 하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자, 3요소는 여기까지예요, 무조건. 4요소는 한 가지 추가되는 겁니다. 가산점이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갖추어졌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 지금 가연물 있고 산소 공급원 있고, 자, 가스레인지 틀어놨습니다. 갖다 대기만 하면 불 붙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댐과 동시에 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소화 쪽에 나오는 거지만 역으로 한번 들어가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로젠 소화 약제가 있습니다. 주기율표상 7족 원소, 할로젠 물질들로 이제 이런 화합물이거든요. 이 물질을, 자, 한마디로 여기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고 불이 화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기름을 이제 콸콸콸 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기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 할로젠 소화기를 갖고 온 다음에 쓴 다음에 쫙 분사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자, 이 가연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결합을 해야지 연소가 되죠. 그런데 이 산소는 가연물이랑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반응을 하지만 산소는 일단 할로젠 소화약제랑 더 친합니다. 자, 화학 물질 뭐라 그랬죠? 같이 있다가도 더 사이 좋은, 더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 바로 옮겨 탄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산소가 얘랑 붙어야 되는데 할로젠 물질을 뿌려버리면 애랑 안 붙고 그냥 할로젠 물질과 전부 다 붙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나 불 붙이고 있는데, 가연물 있는데 연소가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연쇄 반응,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돼야 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로젠 소화약제가 있다던가 이걸 뿌려버린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요소에 플러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3요소에서 이거 3개 중에서 하나 빼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 쓴다? 무조건 오답입니다. 3요소는 무조건 가산점이에요.
그리고 4요소라고 할 때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요소는 무조건 가산점이다. 자, 4요소 해야지만 이게 들어온다라는 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전기 방지 대책의 별표 5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왕비를 하나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험물 제가 알기로 아마 거의 최다 출제되었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기로도 자주 나오고 필기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시설이나 이런 데서 정전기 방지할 때 3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첫 번째 접지는 그냥 국민 상식이죠.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자, 접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물 중에서 이렇게 유증기, 가스 상태로 부유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은 정전기에 되게 취약해요. 특히나 주유소에서 휘발유 많이 쓰죠. 휘발유 같은 경우에 정전기만으로도 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 대책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접지. 아니면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이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습해야지 정전기 발생 덜합니다. 습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름에 덥고 습하죠. 겨울에 건조해요. 피부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지고 막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건조해요. 자, 여러분들 여름에 자동차 문 잡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열 때 아따고 하신 적 있어요? 여름에 옷 벗을 때 막 드슥 하면서 정전기 발생하는 경우 거의 없죠. 겨울철에 어때요? 패딩 벗거나 스웨터 벗으면 뭐 드드드득 하고 가끔씩 불꽃도 보이고 자, 지나가는 친구랑 손을 잡았어요. 그럴 때 아따고 씨 이렇게 한 적도 있죠. 차 문 열려고 할 때 아따고 한 적도 있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랑 백화점에서 서로 패딩 입고 손등이 스쳤어요. 그럴 때 아따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건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습해야지 정전기 방지된다. 그래서 상대 습도가 70% 이상이다라는 거 수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기를 이온화한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오나이저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한자로 제전기라고 하고 제전기란 말 잘 안 쓰고 이오나이저라고 합니다. 그냥 정전기 발생하면 안 되는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가스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전기 발생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나 사업장, 공장에 그냥 이거 틀어놓으면 됩니다. 기계 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정전기 전부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나 가정집에 이오나이저를 쓰는 경우는 없고 자, 이런 정전기 발생하면 무조건 안 되는 곳에는 이거를 쓴다라는 점. 그래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전기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아주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유체와 이제 정전기 뒤에 우리가 유체 역학을 이제 앞쪽에 이제 유체 역학이 나오긴 하지만 한번 연관 지어서 하면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어쨌든 정전기는 손 이렇게 혼자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전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닿았을 때 닿은 걸 떼거나 아무튼 정전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두 물체가 만나거나 떨어진다, 방리라고 하죠. 이랬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혼자 아무리 이렇게 총총총총 해도 정전기 발생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유체는 어떤 이제 흐르는 물질이 관을 통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흘러가면서 관과 유체가 만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빨리 지나가면 더 빨리 발생할 수 있고 크게 떨어지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위험물적으로 보면 자, 유체가 왜 중요해요? 위험물 자, 특히나 이제 기름 같은 경우 막 옮기거나 이제 탱크에 담거나 빼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천천히 담고 아니면 자, 관에 붙여갖고 그러니까 충격을 안 주고 천천히 지나가게 하면 정전기 발생 덜 하거든요. 안 하거나. 그래서 자, 유체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튼 뭐 느리게 뭐 약하게 이런 뉘앙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정전기 발생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빨리 뭐 큰 충격으로 이렇게 하면 정전기 발생도 많이 더 세질 거예요. 자, 전기불꽃에 의한 에너지는 자, 작은 별 하나만 할게요. 이 식 자체를 이제 물어봅니다. 전기불꽃 이제 이 공식은 이제 다른 자격증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E는 에너지죠. 다 나와 있네요.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량은 정전 용량 곱하기 방전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Q는 CV거든요. 그래서 C랑 V 하나 빼서 Q로 바꾸면 2분의 1 QV로 바뀌죠. 이거를 이용해서 뭘 계산해라. 이러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자, 이 식 자체를 물어보거든요. E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바보입니다. 자, C 뭐예요? 정전 용량. V는 당연히 전압이겠죠.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Q는 전기량. 뭐 Q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공학에서 양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시고, 자, C가 정전 용량이다. 그리고 이 식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튀어나오는, 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본 다음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소의 3요소와 자, 정전기 방지 대책과 앞에 있던 이 가연물의 조건, 그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